2024년 4월 19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 연말부터 해드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오히려 뭐 올라가면 좋고요. 그냥 빠지기라도 하면 좋은데 이거 오르락 내리락 막 이렇게 변동폭이 또는 변동성이 이렇게 큰 장세에서는 개인들이 견디지를 못한다. 그리고 올해 그런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당장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시장 상황 보시면서 너무 힘들어 라고 느끼실 겁니다. 어제 방송은 제가 하루 쉬었고요. 수요일 방송에서 제가 왜 4월 17일 수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질질이 되었나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4월 17일 수요일 날 하락으로 시작을 하면은 괜찮았는데 문제는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고요. 그 반대 매매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덜 손해보고 팔기 위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바람에 뉴욕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4월 17일 수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어요. 뭔가 인위적이고 억지적인 거는 제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거지의 상승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수요일 시장이 진행되면서 시장 흐름을 완전히 저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또 반면에 4월 18일 목요일은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약간 실망감 때문에 별로 안 좋게 시작했다가 다시 1% 넘는 상승을 쫙 보이면서 또 상승 마감을 했죠. 그런데 제가 또 여러분들께 최근에 자주 해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는요.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가 먼저 팔 거야. 이런 매물대가 쫙 포진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작년 11월부터 정확하게 11월 초 10월달 고용지표가 부진했고 그 부진한 고용지표 때문에 촉발된 금리 인하 기대가 상상 임신이 되면서 2024년에 6번 하니 7번 하니 하면서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그냥 기대감 때문에 AI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뜬구름 잡는 식으로 증시가 올랐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올라갈 장세가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었고 제가 그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 차이가 뭐냐. 유동성 장세는요. 어떤 악재가 뭐 돌발적으로 터졌을 때 그래서 증시가 하락했을 때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일명 매수세 물량이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유동성 장세가 아닌 장세는 주식시장은 상승하는데 그 밑에 받쳐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차에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올라올 때마다 일명 반등할 때마다 내가 먼저 탈출할 거야라는 매도세가 나와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자, 2024년 4월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연말에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해드렸던 얘기. 올해 주식시장 개인들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변동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냥 빠지기라도 하면은 포기라도 하지. 근데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더 갈 것 같고 이런 시장 개인들이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기대감만으로 키워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상승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4월 17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질이었던 이유는 개인들의 무모함인 거죠. 당장 내가 오늘 반대매매 안내 보내려고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기 어렵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질장이 됐고 그리고 목요일 날 오전에
빠지면서 시작이 약간 안 좋게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 된 거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좀 몸이 가벼워지니까 목요일 날 상승했고. 그런데 이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죠. 왜 이어가지 못합니까?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계속 주장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올라올 때마다 내가 먼저 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어설픈 반등은요. 그냥 안 오르니만 못하다라는 것이 제 주식 철학인데 어제 그냥 4월 18일 날 와, 1% 넘는 상승을 했어 하고 흥분하다가 결국 지금 4월 19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더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2,584포인트, 지금 무려 50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물론 제가 일요일 방송쯤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제가 한 3주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 NH투자증권이 주간 코스피 예상 밴드 2,810포인트로 상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줄을 좀 놓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드렸죠. 그러더니 어느새 이제 2,800포인트, 2,790포인트로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춰놓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가오는 또 다음 주 예상, 코스피 예상 밴드는 더 눈높이를 낮춰놓겠죠. 지금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 뭐냐면 한 2,550포인트 선에서 매수해라. 여러분, 지난번에 대신증권이었죠? 대신증권에서 2,600포인트에 매수를 해라. 비중을 확대해라. 그래서 제가 시대의 개소리라고 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쓰리는 올해 주식시장 하방을 열어놨고 지금 빠지는 건 아직 시작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식은 올라가면 좋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센 목소리로 여러분 더 빠질 거예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정말 미쓰리가 밥맛 없고 재수 없을 수는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저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도 똑같은 그 포지션을 취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거는요. 광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오로지 기대감입니다.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만약에 빠지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했어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4월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와 4월 18일 목요일 뉴욕 증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뭐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어제는 또 목요일 뭐 새날 출연하는 날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제 조금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 방송을 쉬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자, 4월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죠. 다우지수가 0.12, S&P 500이 0.58, 나스닥이 1.15% 하락했고 자, 금리 인하가 내년 초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금리 인하가 내년 초까지 후퇴할 수 있다. 자, 금리 인하가 후퇴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그럼 작년 11월부터 우리는 얼마 전까지 뭐 한 겁니까? 제가 이거를 상상임신이라고 표현해드렸죠. 실체가 없는데 오로지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감이 확대되고 하면서 엄청난 부푼 꿈을 만드는 바람에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날 뉴욕 주식 하락한 이유는 금리 인상 오래 못할 것 같아 때문에 하락한 거라고 해요. 이날 발표된 베이지북을 보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2월 말 이후에 약간 더 확장됐다. 연준을 구성하는 12개 지역 중에 10곳에서 약간 혹은 완만한 경제 성장이 있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5년 3월까지 금리 인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베이지북도 못 믿겠어요. 약간 혹은 환만한 이렇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마치 얼마 전에 고용이 부진했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뜨거웠던 고용이 이제 식었다. 근데 그 식은 게 안 좋게 식은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유한 거죠. 커피가 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화상 입을까봐 내가 먹질 못했는데 이제는 아주 맛있게 그 커피를 음미할 수 있을 정도로
커피가 이렇게 맛있게 식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거는 정말 웃기는 소리고요. 경제 부진한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왜냐면요. 여러분 경제는 자 돈이라는 거는요.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시간에 가치가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월 대비 경제 지표가 똑같았다. 이것도 뭐다? 이것도 부진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해드렸습니다. 근데 베이지북을 봤더니 뭐 혹은 뭐 완만한 이런 아주 그냥 멜랑콜리한 단어를 쓰면서 그 지금 미국 증시, 미국 경제가 어때? 이렇게 동그랗게 눈 뜨고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에이 혹은 좀 완만하게 좀 괜찮아 이런 느낌? 되게 밥맛 없는 베이지북이었고요. 자 4월 18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6 상승, S&P 500은 0.2 하락, 나스닥이 0.52% 하락했어요. 자, 제가 아까 좀 집중해야 될 포인트를 잡아드렸죠.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금리 인하가 올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실망감 때문에 하락했는데 4월 18일 목요일 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된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가 내년으로 후퇴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하겠는데 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다우지수는 반등하기 위해서 장 초반에 200포인트 이상 상승했지만 그 상승을 더 확대하거나 그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겨우 그냥 마이너스로 전환되지만 않게 이렇게 겨우 이렇게 버티게 끝났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뭐 금리 인상을 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세요. 제가 여러분 작년에 연준이 하반기에 남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한 번 혹은 뭐 두 번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다.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런 이야기를 씹으렸을 때 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연준은요 금리 인상 못해요. 더 이상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그 상태에서 그냥 저는 그냥 동결로 어느 정도 2024년도 어느 몇 달 동안 한 3월 달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서서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어찌 보면 정석이었는데 뜬금없이 작년 11월 달에 초에 10월 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한 걸 보더니 사람들이 광기가 흘러서 금리 인상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금리 인상이야. 금리 인하해야지 하면서 갑자기 금리 인상이 금리 인하 기대로 바뀌었고 그 금리 인하 기대가 3번에서 6번, 7번까지 커졌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장이 아니었다니까요. 여하튼 자 금리 인상제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4월 18일 목요일 날 어제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 내년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같은 것 같아. 나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하고 주식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실망감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날은 아니야 금리 인하는 무슨 개코딱지 같은 얘기야. 금리 인상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하죠. 연준이요 금리 인상 택도 없습니다.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제가 여러분 2024년도 이슈는 큰 어떤 시황의 이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까 베이지북 약간 사기캐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랑 똑같이 21만 2천 명입니다. 제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준선이 30만 건이기 때문에 30만 건이 되기 전까지는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경제 지표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경제를 공부하고 싶고 경제를 알고 싶다 보니까 30만 건 기준선까지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느냐 어떤 그 속도감 같은 것만 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아직까지 기준선 밑에 있으니까 너는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3월 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전월 대비 0.3% 하락해서 102.4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 좋다면서요. 근데 이날 발표된 3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 추세가 어땠냐면 2월 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2년 만에 깜짝 증가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3월 달 미국 경기 선행 지수 다시 하락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안 좋았어요. 2년 동안 계속 안 좋다가 2월 달에 잠깐 깜짝하고 좋아졌어요. 3월 달에 다시 안 좋아졌어요. 자, 이거는 지금 경기 선행 지수 하나만입니다. 다른 경제 지표는요? 진짜 지금 미국이 경제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왜? 지금 미국의 대선 때문입니다. 자, 금리 결정. 6월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18.9%로 내려왔고요. 금리 동결 가능성 79.7%입니다. 이날 새롭게 제기된 금리 인상 가능성 1.4%예요.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의 시급성이 없다. 연말이 돼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연말로 밀어놨고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월 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요, 이것들아. 근데 어떻게 금리를 인하해? 물론 하면 좋죠. 근데 못하게 될 것이다. 왜?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또 여기서 누가 시비를 걸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가 상상 임신처럼 확대되는 바람에 6번, 7번까지 늘려났고, 그러다 보니 언제 그럼 몇 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 거야? 그래서 3월 달이 된 거고, 미쓰리가 3월 달이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3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6월 달, 7월 달까지 넘어가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타격받는다. 미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기타 등등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미쓰리 생각에서는 3월 달에 그때 한참 이슈가 됐던 게 뉴욕 뱅코프 은행이었잖아요. 그 은행 사태가 있었을 때 그걸 오히려 빵 터뜨려서 그것 때문에 그냥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이렇게 수습하면 될 걸 갖다가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금리 인상 타령을 합니다. 금리 인상 꿈도 꾸지 말라고 하세요. 제가 2015년 연말에 미국이 25bp 금리 인상을 오랜만에 하고 우리 미국은 2016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라고 주장했을 때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상이요? 4번의 금리 인상이요? 어린 반푼어 뜻도 없습니다. 그냥 연말에 한 번 정도 할 거예요. 그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독서를 했는데 결국 2016년 미쓰리 예상대로 연말에 한 번 했어요.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요? 못합니다. 그런데 왜 금리 인상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왜 금리 인하를 꿈꾸던 연준은 이렇게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연준이 상당히 통화 정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잡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연준은 쓸 카드가 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물론 당장은 어렵죠. 그죠? 왜? 아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그럼 금리 인상? 택도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주식이 이렇게 계속 빠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자산시장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 불안감은 경기에 대한 우려로 확산됩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소매 판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기도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이 빠지면 투자자들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렇게 자산시장이 빠지면서 여기저기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멍들었네,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하겠죠.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그렇고요. 시장에 대한 질적인 얘기를 하자면 수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질렸던 이야기는 앞에 방송에서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상승은 그냥 올해 예상했던 그 변동성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4월 19일 금요일 제가 아까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낙폭을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더 빠질 자리가 있어요. 단지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시장이 오히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부터 얼마 전까지 미쓰리가 고장난 시계라는 그런 안 좋은 비난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저에게 고장난 시계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미치광이 투자자가 돼 있었던 겁니다. 실체가 전혀 없는 오직 기대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 1월 달에 개장되자마자 뉴욕 증시가 하락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애플의 비중 축소입니다. 애플이 왜 비중 축소가 됐을까요? 올해 경제가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애플이 많이 안 팔릴 것 같아 이거잖아요. 그러자 물론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집에 로봇 없잖아요. 그냥 로봇 청소기 정도만 있지. 뭐 AI에 대한 뭐 진짜 뭔가 이렇게 AI에 대한 진짜 이게 AI야. AI를 마치 우리가 아이폰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여전히 기대감이거든요. 기대감으로만 붕 뛰어 올린 장. 이제 지금은 정신 차리고 있고요. 이 정신 차리는 가운데 고통들이 아마 분명히 따를 겁니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은 저는 뭐 당장 뭐 돈을 벌고 말고 그걸 떠나서 그냥 일단 시장을 대할 때 냉정하게 내가 흥분을 좀 덜 하고 내가 무리하지 않게 그냥 언제든지 정말 목기와 같은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욕심내지 않는 적절한 투자금으로 주식할 수 있는 그 날이 되는 그날까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금요일 아마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재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 당장 또 뭐 이스라엘이 이란에 뭐 미사일을 쐈다 이런 기사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S&P 500과 나스닥이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뭐예요? 반등입니다. 자, 저는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시황 분위기 점검해서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